이번에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남산 국립공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은 날씨가 좋은 날 남산으로 등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삼릉 코스로 올라가며 다양한 문화재를 만날 수가 있어서 문화재도 보고 운동도 되고 역사 체험도 하니 좋은 코스가 있어요. 우리 경주 친구들도 한번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 작은 사진으로 넣어봤는데요. 삼릉이나 포석정이나 그쪽으로 가면 잘 지도나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지도를 보고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남산은 금오봉과 고이봉이라는 두 개의 봉우리에서 계곡이 40개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아래쪽으로 쭉 펼쳐져 있어요. 선생님이 꼭 친구들에게 남산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남산에서 신라의 시작과 신라의 번성기, 신라의 마지막 멸망까지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라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난 우물터 흰말이 지키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래서 태어나서 세상을 밝게 다스릴 사람 박혁거세가 태어난 우물 나정이 남산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박혁거세가 태어나기 전 여섯 부족을 다스리던 족장을 모신 사당이 있는 양산제가 있어서 신라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싶었고요. 신라는 대표적인 불교와 효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를 표현한 많은 석탑과 불상과 석등과 절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를 신라와 불교의 번성기를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신라의 별궁으로 쓰이고 연회장과 나라의 중요한 제사토로 쓰이던 포석정, 이곳에서 신라의 55대 경혜왕이 후백제의 견훤에게 잡혀서 최후를 맞이한 곳이고요. 유상곡수라고 해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흐르는 물을 표현한 이런 정자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에도 다 있었지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상곡수라고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고요. 56대 경순왕이 고려의 나라를 넘기면서 992년 만에 신라는 멸망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포석정이 신라의 마지막이라고 봤고, 재미난 이야기, 검은 고를 쏘면 두 사람이 죽고 검은 고를 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소지왕 이야기, 서출지가 남산의 반대쪽에 있고요. 그 남산 반대쪽에는 통일전이라고 유일하게 한반도의 삼국 통일을 먼저 이루었던 나라를 기리면서 태종 무열화 문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것이 1977년에 지어진 통일전이 있어요. 여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방문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남산 이야기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가위로 여기 테두리를 0.5에서 1cm 정도로 잘라주고요. 하나, 둘, 셋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조각으로 준비를 했다면 이번에는 종이 접기를 해볼게요. 남산을 표현하고 싶어서 푸르른 연두색을 준비했고요. 긴 면을 접으시고요. 종이접기 부가트를 하고 나면 선생님 제 거는 왜 이렇게 안 예쁘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건 이렇게 꼭지점과 선을 정확하게 맞지 않게 접어서 그래요. 꼭 꼭지점을 잘 맞춰 주시고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서 4커트로 잘라줄게요. 그런 다음 가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만 잘라줄게요. 그랬더니
칸만 잘라진 종이를 앞과 뒤로 잡아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넘길 수 있는 한 장 부가트가 되었고요. 선생님은 이 초록쟁이를 아까 얘기한 금호봉과 고위봉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봉우리 모양을 자를 거예요. 이쪽 부분, 윗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르지 않고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3분의 1 지점 살짝, 다시 끝쪽 3분의 1 지점 동글동글 살짝. 그래서 바로 자른 조각들을 옆에 작은 통이나 휴통을 준비해서 버려주면 부가토 후에도 깔끔한 책상이 되겠죠. 휴지통을 준비하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펼침북을 했더니 금호봉, 고위봉, 금호봉, 고위봉 이렇게 한 장 부가트가 되었어요. 여기다가 잘라둔 색지를 붙여줄 건데요. 그냥 하얀 종이를 바로 붙이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색지 짜투리가 있다면 짜투리를 뒤쪽에 붙이고 한 번 더 붙여준다면 더 선명하고 단단한 부가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에 맞게 잘라서 표지, 지붕 없는 박물관, 국립공원, 남산이야기 표지 붙여주시고요. 속지 두 번째 장에는 신라의 시작을 표현했고 세 번째 장은 신라의 번성기, 네 번째 페이지 신라의 마지막 페이지는 부가트로 보는 경주 2편 쓰시고요. 여기다가 만든 날짜나 이 책을 만든 작가, 내 이름을 적으면 예쁜 부가트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킨 신라 왕조 이야기 대릉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신라를 통일했던 문부대왕은 가장 침략을 많이 했던 왜국 일본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도 무덤을 간포 바닷가에 본인을 묻어서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문무대왕과 미추왕이라는 신라의 13대 왕은 이서국이란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미 승하한 다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나무가 있던 무덤 주변에서 대나무 댄잎을 꽂은 군사가 미치왕릉에서 나와서 신라를 도왔다고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던 왕이었대요. 이렇게 죽어서도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신라 왕조의 무덤이 250개나 경주에 퍼져 있음에도 잘 보존되고 훼손이 많이 안 되었다고 하죠. 그럼 신라 왕조 이야기 대릉원 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종이 4장 색지가 있을 거고요. 대릉원 지구는 신라 왕족의 25여기 고분과 박혁거세의 묘, 박혁거세가 죽고 나서 몸이 5토막으로 나누어져서 무덤을 5개로 만들었다는 오릉, 김유신 장군의 집터 제매정, 교촌 마을과 월전교 가는 다리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친구들도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고분의 명칭은 왕과 왕비라고 밝혀진 곳들은 능이나 릉으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무령왕릉과 미추왕릉이 있고요. 그 외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묘,
김유신 장군 묘 일반인들 밝혀진 말을 하고요. 총은 주인은 알 수 없지만 특징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참마총, 장군총, 홍남대총, 분, 유물도 없고 주인도 모르는 1호분, 2호분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대릉원 안에는 참마총 안에는 말의 안장으로 얹던 참마도가 그려진 참마도라 황금관이 발견이 되었죠. 황금관이 들어있는 것들은 보면 껴묻거리라고 하는데 무장품, 죽은 자를 매장할 때 함께 묻는데요. 죽은 다음 사후세계에서도 사용한다고 믿어서 지운의 신분도 알게 해주는 자료가 되는 유물이 함께 묻혀 있고요. 신라의 고분은 한 가지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를 했는데 통일되기 전 삼국시대에는 적성 목갑분이라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서 나무관 위에다가 돌과 흙, 진흙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관이라서 도굴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도굴이 안 되고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횡혈식 석식묘가 되면서 요거는 충효동, 서학동, 보문동 쪽으로 있어서 대릉원 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아까 말한 나라를 지킨 미추왕, 그 다음 노소동에 가면 친구들이 흔히 봉황대 뮤직스퀘어 봉황대가 있는데요. 뮤직스퀘어도 열리는 큰 봉황대 릉 위에 나무가 나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죠. 여기에 서봉총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는 1926년 일본을 방문 중이던 스웨덴의 태자 구스타프가 참관하면서 출토를 해서 이름을 스웨덴에서 봉황의 봉, 그래서 서봉총이라고 불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건 김유신의 집, 오릉, 그리고 아까 설명한 돌무지 덧널 무덤 적성 목각분을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는 발굴 현장이 대릉원 쪽에 쪽샘 유적관이라고 있어요. 친구들이 한번 직접 방문해서 발굴 현장을 직접 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테두리를 깔끔하게 잘라주고 중간에 길게 예쁘게 잘라주고 나면 이렇게 5조각의 속지가 잘라지죠. 이 속지를 두고 종이접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세모 모양,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세모 모양으로 예쁜 세모를 접고요. 큰 세모 하나 접고 이번에는 작은 세모 하나 접고요. 뒤집어서 가위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 색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사각 색지를 또 중간에 네모를 한번 접을게요. 위쪽으로 한번 펼쳐서 옆쪽으로 한번 접었더니 작은 네모, 큰 네모가 되고 큰 세모, 작은 세모, 세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종이접기를 하셔야 해요. 그 다음 가위로 네모 부분 한 칸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체적으로 세워지는 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가 같이 한번 붙여줘야 해요. 이렇게 네모에다가 풀칠을 하고 네모를 잘 겹쳐주세요. 그러면
세워지는 방 모양이 되었어요. 이 세워지는 방 모양을 접어진 부분을 붙어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넣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었나요? 그러면 방의 바닥이 안쪽으로 접어지면서 이렇게 작은 네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작은 네모에다가 또 한번 풀칠을 해보서 방이 4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접어진 방이 안쪽으로 가서 바닥에 두고 풀칠을 네모지게 해주세요. 바깥 테두리와 중심부를 붙여주고 다시 바깥 테두리와 중심부, 바깥 투드의 중심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돼요. 2번 하나, 둘, 3개 붙이고 마지막으로 네 개가 붙여지면 펼치면 방이 4개가 만들어지는 세움책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북아트가 종이접기에서 북아트로 갔다면 속 내용을 채워줘야 그게 정말 경주 북아트가 되겠죠. 아까 잘라둔 색칠 더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면 받쳐줄 수 있는 색칠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반대의 색이 되는 것들을 한 번 더 밑줄여 붙여줌으로써 글씨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튼튼한 북아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 한 장 한 장 속 내용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은 고분의 명칭, 2번째 방은 껴묵거리 이야기, 3번째 방은 고분의 변화. 순서는 내 마음대로 붙여도 되지만 비슷한 색깔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예쁜 방이 4개짜리 대릉원 지구 이야기 책이 완성이 되었어요. 다 붙여준 다음에 뒷지에도 북아트 용지 붙여도 되고요. 여기다가 만든 사람의 이름, 만든 날짜 등을 기록하면 더 예쁜 북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경주를 이야기하는 북아트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니 어땠나요? 경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황룡지구, 월성지구, 양동말과 옥산서원, 불국사 북아트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고 간단한 종이접기로 이용한 경주 북아트 꼭 한번 완성해 주시고 다 만든 다음 페이스북에 자랑해 주세요. 방구석 챌린지 북아트로 보는 책의 역사와 경주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